선생님, 저희 아버지 그냥 집 앞에서 살짝 미끄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못 걸을 수도 있다니요.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겨울철, 특히 눈이 온 다음 날 병원 응급실이 가장 붐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얇게 깔린 얼음, 차에 녹지 않은 눈길,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미끄러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겨울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추위 그 이상의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낙상 사고 때문이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으로 인한 부상은 다른 계절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히 뼈 한두 군데가 부러지는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길고 외로운 병원 생활의 시작이자 독립적인 생활의 상실을 의미하며 때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생의 너무나도 아픈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 활기차게 활동하시던 분이 단 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인해 침대에 갇히고 자녀들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 절망감을 이 한 번의 사고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져 결국은 외출을 꺼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했던 몸과 마음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그저 미끄러지지 마세요라는 너무나도 뻔하고 막연한 이야기가 아닌 어떻게 하면 겨울이라는 계절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오히려 단단하게 다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이 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슬기롭게 받아들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들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작년 겨울 제가 담당하던 78세의 이정수 아버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아버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같이 동네 뒷산 약수터를 오르내리실 만큼 정정하시고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약수물로 세수를 하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버님의 낙이자 건강 유지의 비결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정말 건강하게 나이 드셨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죠. 집에서는 작은 텃밭을 가꾸시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처럼 약수터에 가시려 아파트 현관을 나섰죠. 살얼음이 얇게 깔린 입구기를 미쳐보지 못하고 발을 딛는 순간 순식간에 몸의 균형을 잃고 쿵 하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은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병실에서 아버님은 끊임없이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치료에 적극적이셨지만 퇴원 후 집에 돌아오셔서도 작은 문턱 하나, 조금 미끄러운 바닥 하나에도 몸을 잔뜩 움츠리시며 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셨습니다. 약수터는커녕 집 앞 마트조차 가기를 주저하셨죠. 닫힌 문 안에서 아버님은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활기 넘치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깊은 우울감이 아버님의 건강을 더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은 줄고 잠은 오지 않았으며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저는 겨울철 단 한 번의 사고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이정수 아버님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실화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가슴 아픈 사례였습니다. 겨울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마치 거대한 겨울철 건강 위험 삼각지대를 형성하며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위험 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앞서 이정수 아버님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은 낙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고 평형 감각과 반사신경이 둔해집니다. 여기에 빙판길이나 젖은 바닥, 어두운 실내 환경 같은 겨울철 특유의 위험 요소들이 더해지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고관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심각한 부상은 수술 후에도 오랜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거동의 어려움이나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낙상은 신체적 고통을 넘어 심리적 위축과 활동량 감소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는 우리 몸의 혈관을 급격하게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갑자기 수축된 혈관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이미 약해져 있던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거나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추운 외부로 나갈 때 이러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겨울철에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슴 통증이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험은 바로 고립성 우울증입니다. 추운 날씨와 더불어 낙상이나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어르신들의 외부 활동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고독감과 우울감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면 비타민 D 결핍으로 이어져 우울감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립성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이 아픈 것을 넘어 식욕 부진,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앞서 말씀드린 낙상이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낙상,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립성 우울증은 각각 독립적인 질병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총체적으로 위협하는 겨울철 건강 위험 삼각지대를 형성합니다. 이 세 가지 위험은 서로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겨울을 그저 버티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서운 추위와 싸우고 미끄러운 길의 위험을 견뎌내야 하는 어서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시간으로 여기죠.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는 겨울이 우리 몸과 마음의 준비와 존중을 가르치는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겨울이 오면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장갑과 목도리를 착용하며 난방을 합니다? 그것은 추운 날씨를 무작정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추위를 존중하고 그에 맞춰 우리의 몸을 보호하려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눈이 오거나 길이 얼어붙으면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턱대고 걷기보다는 땅의 상태를 살피고 보폭을 줄이며 때로는 안전한 길을 우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미끄러운 길의 위험을 존중하고 나의 안전을 위한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즉, 겨울은 우리에게 나약함을 증명하는 계절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의 지혜와 경험을 총동원하여 더욱 현명하게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준비하고 환경의 변화를 존중하며 그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 것이죠. 어린 시절에 우리는 춥고 미끄럽다고 해서 마냥 웅크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겨울놀이를 찾아 즐기며 추위 속에서도 활력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러한 지혜와 유연함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겨울이라는 계절과 현명하게 동행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겨울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가올 봄을 위해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선물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겨울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겨울철 건강 위험 삼각지대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지침은 여러분의 겨울나기를 훨씬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낙상 예방을 위해 여러분의 집안에 실내 안전 동선을 만드십시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낙상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장 오늘부터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거실에 미끄러운 깔개나 문턱은 없으신가요? 작은 문턱은 걸려 넘어지기 쉬운 주범이므로 가능하다면 문턱을 없애거나 높이가 낮은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실이나 침실 사이 혹은 밤중에 자주 다니는 동선에는 작은 야간등을 켜두는 것만으로도 야간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바닥은 물기에 미끄러울 수 있으니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필요한 경우 병이 옆이나 샤워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바닥에 늘어져 있는 전선이나 물건들은 즉시 정리하여 걸려 넘어질 위험을 없애야 합니다. 둘째,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10분의 여유를 가지세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고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출하기 전 현관이나 아파트 복도처럼 실내외 중간 온도 구역에서 10분 정도 머물며 몸이 바깥 온도에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10분 동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나가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10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키는 현명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립성 우울증을 막기 위해 온기 약속을 정해보세요. 겨울은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칫 외로움에 빠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친구나 자녀 혹은 가까운 지인과 5분씩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는 겁니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은 뭘 드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같은 짧은 인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화상통화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소모임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온기 약속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감을 예방하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실천 지침만으로도 여러분의 겨울은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겨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다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와 퇴원 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행동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프다고 무조건 침대에만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거나 절대 안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의료진의 허락하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장기간 누워만 있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손실이 가속화되고 욕창이나 폐렴, 혈전증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침대에 앉아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같은 작은 동작이라도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재활치료사나 간호사에게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둘째, 의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병원에 입원하면 불안감과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과 치료에 대해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지, 앞으로 어떤 치료를 받게 될 것인지,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퇴원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은 환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때로는 메모를 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의사 선생님과 면담하여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능동적으로 치료에 임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원 전 반드시 집안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조기구를 준비해서 안전한 퇴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원은 새로운 시작이지만 동시에 2차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회복된 몸으로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넘어지거나 다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입니다.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여 집에 맞는 보조기구, 예를 들어 지팡이, 보행보조기, 미끄럼 방지 매트, 화장실 손잡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집안의 문턱 제거, 침대 높이 조절, 야간등 설치 등 낙상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원 후에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재활운동 계획과 정기적인 외래 진료 일정을 명확히 세워야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정수 아버님은 저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작은 실천들이 가져오는 변화를 몸소 느끼시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밤마다 작은 야간등을 켜두시면서 야간 낙상에 대한 불안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외출 전에는 현관에서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면서 몸이 차가운 공기에 적응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 동네 친구분들과 오늘도 무사히 라는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시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시던 문자가 이제는 아버님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약수터를 오르지는 못하시지만 아버님은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는 대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내신 겁니다. 아버님은 집안에서 작은 난초, 화분을 키우기 시작하셨고 매일 아침 난초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난초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아버님은 생명의 소중함과 기다림의 미학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두려움 대신 이 눈이 녹으면 어떤 새싹이 돋아날까 하는 기대감을 품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임을 이정수 아버님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겨울나무처럼 겉으로는 고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다음 계절을 위한 깊은 생명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력을 존중하고 겨울이라는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아버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동행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들을 나누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겨울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건히 지켜줄 3가지 핵심 행동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혜롭게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 집안부터 안전하게 만드십시오. 집안의 문턱을 점검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없는지 확인하며 밤중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내 안전 동선을 확보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우리 몸이 놀라지 않도록 10분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외출 전 따뜻한 실내에서 중간 온도 구역으로 이동하여 몸이 바깥 공기에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10분이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고립감에 갇히지 않고 마음의 온도를 나누는 온기 약속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와 짧은 안부 전화 한 통, 따뜻한 메시지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울감을 예방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올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따뜻하며 활기찬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겨울나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건강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